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세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탑6 멤버들과 임영웅님을 비롯한 유튜브 구독자 수, 팬카페 회원 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 모두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한 번씩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더불어서 간단하게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제 사진이 있죠? 이거 왜 띄워놓는 거예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뭐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이 임영웅이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비슷해요. 화면 구성이라던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나름의 좀 차별점을 둬서 이 채널을 시작하자마자 소시 채널이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프닝 대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이 오늘도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선공개된 이 미션 영상, 제가 말씀드렸던 비공개 처리된 바로 그 영상이겠습니다. 임영웅이 한인마트 혼자 장보기 미션이라고 해서 이동하는데, 입고 있는 이 착장 옷이 정말 하얗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야, 정말 갈수록 스타일리시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요번 선공개 영상에서 굉장히 좀 많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선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인마트에 가서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도주에 성공했다. 몰래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래 가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한인마트로 가는데 어쩐지 조금은 긴장이 된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목격됐었던 이 현장에서의 모습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마트에 막 등장했다라고 해서 막 인스타그램이랑 막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난리가 났었죠. 그때의 모습이 요번 일요일날 방영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 4편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가는 거였는지 최근 5년간 완전히 혼자서 마트를 가보는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항상 신정훈 대표님이나 옆에 매니저분이 대동이 돼서 이러한 곳에 방문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미국 마트가 아니라 한인마트라니, 오징어찌개를 위해서 한인마트를 간다니. 왜냐? 한인마트를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을 알아보는 이 한인분들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된다, 설레인다. 그래서 자, 마트에 도착했는데 한인마트 입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설마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렇게 점점 어머님들 반응이 조금씩 터져 나옵니다. 또 점점 이제 웅성웅성 되는 거죠. 이상해. 저 사람 아무래도 연예인 같아. 근데 초반에는 임영웅님이 쇼핑을 잘했어요. 오징어, 두부, 양파. 근데 역시 어김없이 얼마 되지 않아서 와, 임영웅이다 하는 순간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여기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마트에 이렇게 정신없이 뭐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임영웅님이다라고 해서 잘 몰랐지만 순식간에 이제 몰리죠. 어머님 팬분과 살갑게 인사도 나누고 또 다른 분이 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순식간에 둘러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 막 끌어안고 막 옷 잡아 끌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젠틀하시고 오히려 임영웅님이 장 보는 데 있어서 막 도와주시고 아들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오셔서 알려주시고 이게 매운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어머님들이 막 매운 거다 아니다 막 애호박 사려면 뭐 사야 돼요? 라고 하니까 막 그게 애호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어보고 막 그냥 여기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이 다 임영웅님의 1일 어머니가 되신 것 마냥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참 이게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임영웅님이 항상 이 무명 행사장이나 작은 무대를 설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국의 이 아들이 되고 싶다. 전국의 손주가 되고 싶다.
전국의 오빠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세 가지의 매력을 임영웅님이 다 뿜어내고 있다. 이 보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너무나 센스 있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트 장보기가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날짜는 제대로 수정이 된 6월 18일 일요일날 저녁 9시 25분으로 딱 수정이 된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팬분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실수 있냐, 있을 수 있냐 했는데 우리가 좀 너그럽게 넘어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찌됐건 지금 KBS와 임영웅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영웅시대 팬분들이 KBS를 막 너무 비판하고 지탄하고 또 그런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막 안 좋은 이야기 쓰시면 임영웅님에게 좋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심각한 부당함이면 소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막 실수? 이거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정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도 너무나 꿀잼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마이리틀 히어로 4편인 것 같고 그 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들이 쏟아지는데 굉장히 독특한 기사가 있어요. 임영웅 후배에게 밥 잘 사줄 것 같은 트로트 남자 가수 1위에 올라섰습니다. 참 특이한 투표죠. 후배에게 밥을 잘 사줄 것 같은 트로트 남자 가수 1위. 자, 텐아시아 언론사에서 직접 진행한 이 홈페이지 투표를 통해서 후배에게 밥을 잘 사줄 것 같은 트로트 남자 가수 설문투표 해보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1등에 올라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알갱이도 발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투표가 단순 투표가 아니라 실제로도 팩트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프론맨들과 뭐 김희재님, 이찬원님 증언이 항상 쏟아졌죠? 뭐라고 쏟아졌습니까? 영웅 형이 만나면 다 사준다. 심지어 호텔 직원들도 호텔 직원이 아니죠. 호텔에 있는 풀코스 요리도 스태프분들에게 모두 다 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동생들, 후배들에 대한 사랑은 남다릅니다. 아마 무명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고 트롯맨들 역시 너무나 잘 나가는 가수가 됐지만 그래도 자신과 함께한 동료로서 이렇게 최대한 임영웅님이 베풀고 있지 않나. 자, 그 다음 기사도 놀랍습니다. 이런 장기 흥행은 없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10위. 자, 음원 차트 오늘 오전 9시 멜론 차트 기준으로요. 여전히 사랑은 늘 도망가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시간대별로 이 순위가 더 큰 변동폭으로 폭등하곤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가끔 보면은 그냥 저렇게 순위를 차지했다가 아니라 7위까지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음악 순위가 폭등하는 경우가 어떻죠?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자, 이런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파워를 만들어내는 전국에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어떨까요? 눈부시죠? 자, 쭉 읽어드리면 구리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임영웅님의 생일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자 또 이게 막 폭등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경기 구리시에 계신 영웅시대 구리 남양주 별빛 히어로방 회원님들이요. 기부금 310만원을 이렇게 전달하셨다라고 합니다. 30여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웅시대 분들이 벌써 2회차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전달받은 이 구리시 시장님, 백경현 시장님 이분 같아요. 이분이 나눔으로 팬클럽 문화의 모범이 되는 영웅시대 별빛 히어로방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가수와 팬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달려볼게요. 자,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대구 누부야방 회원님들이 도우미 절실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또 기부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 영웅시대 대구 누부야방 회원님들이
대구 아동복지센터를 찾아서 400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기부금은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중고 소형차를 교체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구 아동복지센터에는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이 된 도망친 아동들 또는 보호자로부터 아픈 기억을 당했던 아동들이 이렇게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시대 대구 누브야방 회원님들은요, 이미 2020년도부터 해마다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6월에는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자영모자복지관에도 3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쾌척하고 연말에는 어려운 가정에 연탄 3,000장을 기부하고 또 직접 연탄을 나르기도 하는 등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이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영웅시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하면서도 앞으로도 위로가 되어주는 임영웅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 전국에서 쏟아지는 생일 축하 팬심. 자, 보니까 또 33번째 생일을 맞아서 대전 세종 회원님들이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서 616만 원을 대전 서구에 기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함께 자리하신 김영숙 회장님은요, 이 영웅시대 대전 세종 방 회장님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활동 수익으로 타인을 돕는 것에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영웅 씨의 생일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팬들의 기부를 선물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멋지죠? 눈부시죠? 사랑의 진짜 임영웅만이 아니라 사랑의 진짜 영웅시대라고 써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님들이요, 홀트 아동복지회 탑 리더스 팬클럽 1호에 위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요, 지난 9일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팬클럽 9분이 참여한 가운데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탑 리더스 위촉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정기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이 탑 리더스 클럽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참여한 이 영웅시대 회원분이 영웅시대 나눔의 방의 기부와 활동으로 스타와 팬 서로가 성장하고 있다. 영웅시대의 나눔 활동이 여러 팬덤들의 교과서가 되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러자 이렇게 위촉에 함께한 홀트 아동복지 회장님도요, 이런 1호 위촉이 나눔에 앞장서는 팬덤 기부 소식을 전국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더욱 특별하다. 미덕과 겸손으로 팬클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수 임영웅님의 팬클럽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를 너무너무 놀라게 만든 기사가 아니라 소식이 있습니다. 최하정 씨 아시죠? 최하정 씨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최하정 씨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깜놀 등장했는데, 자, 어떻게 등장했는지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갓 나온 신곡도 들어봐야겠죠? 오 마이 갓 차트. 발매하자마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곡입니다. 임영웅 씨가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했는. 들으셨죠?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최하정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소식이 최하정 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멘트가 더 확 귀를 사로잡아요. 인데요.
신청해주신 솔매분들 사연도 같이 만나볼게요. 9334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세븐의 친한 친구 애청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두 번째 자작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모든 장르를 소화 가능하고 비주얼도 좋은 가수입니다. 물론 영세님도 좋아하고요.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노래를 진짜 다 잘하시는데 이게 작곡까지 하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노래가 좋은데 어떻게 무조건 틀어야죠. 네. 934님 외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친친해와 무려 100건이 넘는 신청곡이 왔대요. 야, 역시 히어로님이네요. 네. 들으셨죠?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곡이 이미 100곡이 넘었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작곡까지 했다고 하니까 노래도 잘하시는 분이 작곡까지 잘하고 치사한 거 아니냐. 역시 히어로는 다르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라디오에 노래 신청을 엄청 보냈기 때문입니다. 팬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가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피 히어로 데이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님의 생일 이벤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언론사들에서도 어제 이미 이 내용을 기사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자, 어떤 소식이 기사화가 된다라는 건요, 그만큼 핫하다는 얘기입니다. 핫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생일 이벤트, 약간 제 생각인데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워낙 또 즉흥적인 우리 임영웅님 아니겠습니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모습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 주 금요일날 그냥 딱 라이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 실체는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임영웅님이라면 충분히 이 영웅시대 팬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도 남지 않겠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과 만난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쭉 내려보니까 이런 말이 또 기사에 적혀 있었네요. 지난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했으며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최종 1위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TV조선 뽕숭아 학당, 미스터트롯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한 그는 앨범 히어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I'm 히어로, 폴라로이드, 모래알갱이 등을 발매하며 가수로서도 자리를 잡았다. 2016년 8월 8일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데뷔한 지 벌써 2016년도에 데뷔했으니까 7주년이 맞이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워요로 데뷔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응원 군단,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또 제가 빼놓을 수가 없죠.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여수시에 616만원을 기탁했다. 역시나 어제 화요일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클럽, 바로 광주 전남 회원님들입니다. 멋있죠? 자, 이분들이 바로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광주 전남 회원님들인데 이렇게 멋지게 33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616만원을 기부했고요. 임영웅 가수의 생일을 맞아 회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이 된 성금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소외된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이 가운데 계신 여수시장님이죠. 정기명 여수시장님이 나눔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광주 전남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팬클럽 문화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 딱 가운데 계신
이 시장님이 뭔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게 민망한 게 아니라 약간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부를 한 영웅시대의 이 네 분의 모습과 얼굴 표정이 더 늠름하고 뭔가 되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영웅시대 분들이다. 특히 이렇게 백발이 되신 분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패션 센스도 굉장한 분 같고,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능력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제 팬클럽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이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물론 제가 말하는 능력은 금전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 또는 업계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한 능력자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니 이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맞이할 임영웅님 얼마나 스스로도 고대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를 위한 힘이 나는 본죽 히어로 나눔 바자회가 또 열린다고 해요. 이 바자회 수익금 전액이 기부가 되고요. 본죽 모델 임영웅의 의상과 소품을 추첨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바로 본죽 모델을 하면서 촬영 때 입었던 이런 의상들 또는 소품들을 이벤트로 추첨해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기간은 6월 2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본 IF 본사 1층, 본죽 본사 1층인 것 같아요. 코스트코 양평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가시면 먹거리 존, 뭐 마켓 존, 뭐 죽, 농산물 가공식품 등도 판매를 하고요. 체험존에서는 건행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본죽 모델 임영웅의 광고 의상 및 소품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고 해요. 임영웅님의 의상과 소품까지 증정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으로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본죽 모델 임영웅과 함께 인생 4컷 사진도 찍고 기부도 동참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이벤트가 2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는 실제로 임영웅님의 의상, 소품, 본죽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린다라고 하니 야, 이거 경쟁 박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다음 주 화요일 평일이지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몰릴 수도 있겠다. 위치는요, 영등포 구청역 2번 2호선으로도 나올 수 있고 5호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깜짝 영상이 하나 공개가 돼서 많은 또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보니까는 이게 예전에 임영웅님이 이 행사를 뛸 때 촬영됐던 영상인데, 항상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아들같이 생각해 주시라, 손주처럼 생각해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관객석에서 나는 사위로 생각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아유, 사위도 너무 좋죠. 어디 예쁜 따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임영웅님이 재밌게 이렇게 받아줬는데, 지금 이 영상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지금 임영웅님에게 따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실 영웅시대 분들 굉장히 줄 서 있겠다. 실제 이 영상의 댓글을 가서 보면 임영웅님 최고 1등 신랑감이다. 우리 딸도 괜찮냐? 우리 딸은 좀 너무 어린데도 괜찮냐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차만 섹시 만나서 장가 너무 잘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는 어떠세요? 임영웅님이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 소개해주고 싶은 따님 있으십니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과거의 발언들도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예쁘게 바라봐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과 또 신정훈님이 함께 포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임영웅 신정훈이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동영상 탭에 제 영상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임영웅님과 이 신정훈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어찌됐건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3편에서 나왔던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임영웅님이 오스카상 트로피를 기념삼아 어머님과 할머님께 드리려고 막 찾고 있었는데 결국 찾게 됐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임영웅님에게 트로피 하나 추가요 라면서 주고 가는데 이게 무슨 트로피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올해의 매니저 트로피였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오케이라고 했는데 이때 자 이분 확대해 볼까요? 자 이분 누구로 보이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바로 신정훈 대표님이다. 신정훈 대표님이 함께 임영웅님과 LA 공항에 내리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재방송을 돌려보다가 이 장면을 내가 왜 놓쳤지 싶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신정훈 대표님이 이렇게 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정상 함께 LA를 간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리틀 히어로를 촬영하든 임영웅님이 일상 시간을 보내든 항상 신정훈 대표님이 임영웅님 곁에 있었다라는 건데 재밌는 건 이 올해의 매니저 트로피를 신정훈 대표님이 갖다 줬다라는 게 굉장히 웃겨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매니저가 따로 이제 생겼지만 신정훈 대표님이 그 어떤 매니저보다도 오랜 시간 임영웅님과 함께 했고 지금도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함께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영웅아 올해는 나도 올해의 매니저상 줘 라고 말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신정훈 대표님이 받지 않으면 과연 누가 받을까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껏 임영웅님의 곁을 이렇게 솔직히 소속사 대표님이면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지만 갔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 일정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촬영이 아니죠. 마이리틀 히어로 촬영할 때도 등장하죠.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모습에도 등장하죠. 이런 매니저가 받아야 맞지 않을까.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의견도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포착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모자이크 돼 있어서 그냥 뭐 쓱 넘어갔는데 이거 다시 재방송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신정훈 대표님이네.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건 올해의 매니저상을 신정훈 대표님이 이렇게 트로피를 갖다 줬다라는 거. 과연 임영웅님이 뽑을지 안 뽑을지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